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그맨 이경규 씨가 홍보대사를 맡고 개막작 붓다 인 아프리카 등 상영작 33편이 관심을 모으면서 축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꿰 선양회가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오대산 사고분실록과 의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제29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국제포교사는 모두 5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조계종 마산 정법사가 백중을 맞아 승보공양과 자비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유기견 사료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국민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로부터 행사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불교 영화를 한자리에 모은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제 준비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홍보대사의 개그맨 이경규 씨가 위촉되고 개막작인 붓다 인 아프리카와 사찰 오피스 드라마 더 납작 엎드릴게요 등이 관심을 높이면서 축제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세워진 중국계 불교고아원의 이야기를 다룬 붓다 인 아프리카. 올해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입니다. 니콜 샤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자비의 교리를 담은 종교가 억압이 될 수 있냐며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국제불교영화제 주제는 불교 대중 속으로입니다. 불교적 가치를 담는 건 물론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서서히 불교 영화제에 같이 어울리는 계기를 이번 영화제로 하자. 불교 영화제지만 무겁고 엄숙한 내용만 담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영화 목스박은 스님, 목사, 박수무당이 된 건달들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사찰 옆 출판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의 좌충우돌 직장 생활을 담은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세계 110개국 1730편 가운데 이처럼 재치 있고 때론 날카롭게 불교와 인간에 대해 조명하는 총 33편의 장단편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모든 작품은 무료 관람입니다. 이 밖에도 관객과의 대화, 청소년 영화 캠프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앞서 이번 영화제에 새 얼굴로 낙점된 영화감독이자 개그맨 이경규 씨는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여타 국제영화제와 견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는 깐느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를 가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시작돼 어느새 4번째를 맞는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불교영화제. 다음 달 9일 저녁 7시 동국대학교에서 시작을 알리고 개막식에는 시타르타 갈라쇼와 뮤지컬 배우 민경아 씨 등의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꿰 선양회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과 함께 오대산 사고분실록과 의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월정사 주지이자 선양회 이사장인 정념 스님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심재국 평창군수와 선양회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식에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를 계기로 강원도와 평창군을 세계적인 기록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민과 관, 불교계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이제 우리는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세계인들이 오대산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그럴 때 특히나 실록 거기에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또
우리가 한류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다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 선양회는 110년 만에 환지본처를 이뤄낸 기존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를 홍보와 교육 등을 총괄하는 체제로 개편해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세무는 경제와 국가 운영의 중추적인 부분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국가 운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을 만나 적절하게 걷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 집행해야 하는 게 국세 행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세무 분야 정통 관료 출신인 강 청장을 향해 전문가들이 국가 운영의 중추적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강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일주일 점심시간 대부분 조계사를 들러 향을 올렸다면서 급여가 적고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다 타 기관에 비해 승진이 잘 안 되는 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직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는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역대 가장 많은 56명의 신임 포교사를 배출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공연장에서 29기 국제포교사회 수료식을 갖고 스님 22명과 제가자 34명 등 모두 56명에게 포교사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회장 정혜 스님은 축사에서 국제포교사회 역사상 가장 많은 포교사가 수료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급변하는 이 시대에 혁신에 앞장서야 하는 국제포교사로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4월 6일 해인사에서 29기 양성과정 입제에 돌입해 넉 달 동안 외국인 사찰 안내와 한국불교의 이해 등 국제포교사로서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소화했습니다. 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인 정법사가 최근 백중기도에서 청정한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들으며 우란분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자비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한 유론 스님들이 불자들의 박수갈채 속에 입장했습니다. 이어 김선정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행단체 대표들이 의약품과 수행 필수품 등으로 마련한 공약물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정법사 영축다도회에서 고려시대 전통을 재현한 찻잔에 차를 담아 스님들에게 올렸습니다. 정법사 주지 강우 스님과 신도들은 우란분절 대중공양 발언문을 봉독하며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중생 제도의 원을 세웠습니다. 성보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우란분절 백중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백중기도 정진에 나선 신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영가님들도 모두가 다 이고등락하시고 또 모두가 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또 이런 인연을 마련하시는 모든 불자님들도 복과 지혜가 원만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차량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법사는 이날 성보공양에 앞서 백중기도의 정성을 모은 자비나눔도 실천했습니다. 경남아동 보호전문기관과 대한적집사사 경남지사에 각각 백미 1000kg씩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유기견 사료 지원을 위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동물보호소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보현의 집에 어르신들은 공양을 모시고 있으니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반려견으로 대표되는 동물을 위한 공양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공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법사는 성보공양과 함께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참회와 정토 발언을 통해 우란분절 백중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도심 포교도량 한마음 선언 통영 지원은 최근 3차례에 걸쳐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직무 연수 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기도와 경남 지역 교사 16명이 참석해 마음 공부를 주제로 한 강의와 실습, 토론 등이 각각 2박 3일 과정 30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마음 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가 주창한 주인공 관법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편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에게 믿고 맡기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모든 현상들이 나를 둘러싸고 일어날 때 이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됐고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내 마음 뜻대로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가 불교의 5대 명절 백중과 갑진년 한거 해제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기도 정진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불자 150여 명 넘게 동참해 지난날의 업장을 소멸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는 다양한 참회 기도 가운데 가장 널리 행해지는 수행법으로 나와 남의 잘못은 물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을 자신의 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은 그야말로 읽고 절하고 마음으로 염원하기 때문에 가장 수승하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땀방 흘리면서 자기를 반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소유의 수행자 법정 스님이 창건한 서울 길상사는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불교 신문을 살펴보며 주목받았던 교계 이슈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배진호 PD입니다. 불교신문 1면과 6면 기사입니다. 2024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원만회양 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성황리 막을 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년층이 80%, 무종교가 40%나 방문했다는 점인데 세대와 종교를 아우르는 불교의 표현력이 만든 진풍경이란 평가입니다. 고양이 목탁 등 귀여운 굿즈는 SNS에서 MZ세대들에게 화제를 낳았고 유진 스님의 불경 DJ 파티는 중장년 세대에게 반야심경을 떼창하는 진기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열기를 이어 대구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사흘에 걸쳐 불교문화 엑스포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면 기사입니다. 아이들의 템플스테이. 김제 금산사에서 아이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스님은 머리를 왜 깎느냐, 그렇게 옷을 껴입으면 덥지 않느냐는 천진한 질문을 던졌고 이에 지도법사 여찬 스님은 덥지만 참는 게 인생이고 끝까지 참는 게 스님의 수행이다. 삭발을 해야 예쁘고 못남을 나누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운 여름 사찰에서 보낸 시절 인연이 아이들의 장래에 희미한 호롱불이라도 되길 필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진호입니다.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줘 호국불교라고 하죠. 저출생으로 인구 위기를 맞은 요즘 청년들에게 만남의 장인 나는 전로를 마련해 또 한 번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성사율도 높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내 짝을 찾겠다는 열기는 폭염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나는 전로를 기획하고 추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시간입니다. 스님이 주선하는 소개팅, 나는 전로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면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매회 높은 커플 성사율로 새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는 전로를 추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이 묘장 스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스님? 네, 그 방송 촬영으로 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제 낙산사 편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스님? 저희 쪽에 나는 전로의 참가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교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또 특히나 오랫동안 연인을 사귀지 못한 사람들이 요번에 유난히 신청자 중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서로 만남 처음 가질 때부터 굉장히 설레어하는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아, 오랫동안 그 애인이 없었다 하면 약간 모태솔로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분들. 모태솔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희는 사연을 좀 꼼꼼히 읽어보는 편인데요. 예. 거기 보면 한 수년간 없던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스님께서 이 나는 절로 이번에 정말 대박을 쳤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스님. 네. 이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년을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할 때 예전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하지를 말아라. 근데 이것은 또 중요한 사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면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저출생과 관련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부터 바꾸고 프로그램 내용도 바꾸고 그리고 예전에는 늘 한 곳에서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꽃피는 봄날에 가장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가고 또 더운 여름날에는 물가에 좀 가보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절도 가보는 여행의 설레임과 사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설레임을 함께 선물해 주자라는 의미로 전부 다 개편을 했기 때문에 좀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커플 성사율 이번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낙산사에서는 60%의 성사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커플이 되어 나간 분들은 좀 특징이 있나요, 스님? 보통 보면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기회를 가져보면 10% 이하의 어떤 매칭 성사율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좀 특별히 이렇게 높은 거, 저희도 좀 이제 궁금하고 해서 매번 주요하게 그런 지점을 관찰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우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것. 보통 이제 만남의 자리를 가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0점에서부터 점수를 차츰차츰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높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90점 넘어가면 저 사람한테 마음을 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저희 쪽의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참석할 때 이미 50점 이상은 다 주고 들어옵니다. 사실 사찰에서 하는 소개팅이다 보니까 불자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공감대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차 이렇게 나는 전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격들이 조금 비슷한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은 분들. 근데 아마 그분들이 다른 만남의 기회한데 갔었으면 조금은 소외받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이 오는데 남자든 여자든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거기서는 결코 소외받지를 않습니다. 주로 인싸들이 아닌 분들이 그렇죠. 약간 오실 근데 가능성이 보면 있군요. MBTI로 치면 I와 E 이들인데 이제 외향적인 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성찰을 중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또 조금씩은 다 약간 샤이한 모습도 다 갖고 있고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는 나와 비슷해. 나와 인연이 맞는 사람 같아. 너무 자기와 다르면 불편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는 따라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튼 불교가 주는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 괴로움 그런 시기 때마다 이제 저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는 자아에 대한 성찰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랄지 또는 이제 굉장히 가정적 뭔가
바깥으로 뭐 술 먹고 춤추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을 이겨나가는, 고통을 이겨나가는 분들이 모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점수를 되게 높게 주시는 분들이 다 같이 오는 거죠. 나는 전로라를 또 이제 기획을 해서 만나게 됐으니까 뭐 주례를 해달라거나 이런 분들도 찾아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뭐 5회차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향후에는 있으리라 생각하고 성사되신 분들은 대부분 저한테 와서 좋은 기회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정말 결혼을 또는 뭐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 하면서 아주 정말 깊은 감사를 펴고 늘 갑니다. 그때는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뭐 양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될 일인가 이제 그런 놀랍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그 짧은 시간에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를 쌓았다는 것을 보고 나면 굉장히 보람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도 취재를 많이 해보면은 이 사회복지재단은 뭐 구호사업, 또 이웃돕기, 난치병 어린이 돕기 이런 문제 해결에 굉장히 앞장서오는 단체였는데 이 저출산 문제 해결 같은 이런 신선한 기획은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와서 심각해진 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2명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다들 공감을 못하고 이제 저희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조금 더 일찍 이런 데서 눈을 떠서 10년 훨씬 전부터 이런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것을 고민해 왔었고 그런 거에 대한 시작점? 나는 전로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스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족을 이렇게 이뤄내고 또 유지하고 또 마지막 사실 가족이 사라지는 날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비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자비심이 없었으면 아마 부처님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 자비심은 고통받는 분들과 그 곁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자비심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의 모든 스님들은 이런 지향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침 또 이런 자리도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스님. 네, 지금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